저때 우길부터 시작하는 태평도, 그리고 장각기 그 태평도를 이었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 다음에 한쪽에 한중에 들어가서 오두미도 해서 이걸 때 나간중이가 쓸 때는 거기를 도가의 정신이랑 민중의 신앙으로서 변모됐던 그때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적어도 나간중은. 그리고 저 당시에 기록에도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마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애죠. 걔가 낙양으로 들어가서 황간이랑 사바사바를 해서 내응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장각의 제자가 고변을 해서 낙양 일대에 막 색출을 해갖고 막 잡아서 죽이거든요. 갔던 마원이는 잡아서 거열형을 처해요. 거열형이 뭐냐면 5대의 수레가 나눠서 여기다 팔에 묶고 여기다 팔에 묶고 여기다 팔에 묶고 해갖고 그 소나 말이 막 매달아서 찢어 죽이는 형이 있잖아요. 이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형이거든. 거열형을 했어요. 마원이를. 자, 그러니까 황건이 난을 갑자년에 일으킨다라는 걸 알았대. 그래서 그걸 황제가 알아서 낙양에 있는 애들을 색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1000명이고 어떤 데는 몇천 명이에요. 걔네들을 죽였대. 근데 아까 얘기드렸던 봉서라고 하는 황간, 이 봉서라는 황간이 중상시였거든요. 그리고 연예에는 나오지 않지만 서봉이라는 황간이랑 같이 마원이가 어떤 로비를 했던 애들이 이 황간이에요. 연희에서는 십상시라고 기록했던 봉서가 이제 역사에서는 중상시라고 하거든요. 이 중상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황제한테 직접 뭐 수발하고 뭐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황간이라는 거지. 엄청나게 가까운 황간이라는 거지. 권력도 엄청나게 셌던. 그래서 중상시들이 대체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하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황제의 최측근이에요. 내응하기로 했어요. 저 반란을 했던 놈은 잡아다가 거열 사람들 앞에서 찢어 죽여버렸는데, 근데 나간중이가 십상시라고 했고, 그리고 중상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봉서에 대한 기록이나 서봉에 대한 기록이 이후에 안 나와요. 썰려 죽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아? 내응했던 사람인데 썰려 죽었다고 해버리기엔. 거기다가 그 십상시 황간이라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싫어했던 놈들 아닌가? 그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막 증오했던 애들 아닌가? 근데 그 십상시의 봉서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되지를 않아.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싫어하는 황간이랑 내응했던 놈은 거열형, 그러니까 찢어 죽여버렸는데. 일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건난에 장군으로 참여했던 황보성하고 황강여강이에요. 그 여강은 저번 방송에서 진짜 최용이 죽이려고 했었던 걸 구명했던 황간이잖아요. 이 여강이라는 황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황간이라는 거지. 이 황간이 청류파 지식인들이 당고의 금,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당고의 금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한건 쪽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손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당고를 해제해야 된다고 황제한테 건의했어요. 그리고 사공에 오르는 양산은 황건적을 즉각적으로 토벌하는 대신에 유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인심을 먼저 얻은 후 황건적의 우두머리만 따로 모아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황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조건 적이다와는 다른 거잖아. 양립할 수 있다라의 흔적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죠? 물론 40에서 50만이 거병한 건 맞는데, 지금 얘기했던 여강이라고 하는 황간은 채용을 구명할 만큼 현명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황보성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우리가 삼국지를 다른 쪽의 영웅들을 중심으로 봐서 그렇지, 그런 좋은 장군과 좋은 황간이 거기다가 나중에 사공까지 오르는 양사라고 하는 관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에는 청류파가 붙을 수도 있고 유민들을 먼저 고향에 보내고 난 다음에 민심을 먼저 수습하고 나서 위에 있는 대가리만 제거하자고, 이럴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는 과연 한건이 도적이라고 할 만한 형태만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첫째는 도가의 그 사상은 도교로 발전을 해서 현대에 이르는 도교가 돼요. 태평도 자체가.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입인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한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40에서 50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두미도는 이후에도 유비가 촉을 차지하는 그 계기를 만드는 그 오두미도를 그때까지 이끌어 가서 나중에 조조한테 갖다 바치거든요. 이 한중은 천하의 정세하고 상관없는 그 종교적인 나라를 오두미도는 거의 그때 만들었었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 황건의 난이 184년에 3월에 거병하기로 되어 있었던 게, 그 제자가 발각을 해서 2월에 거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2월부터 시작해서 당해 11월 때까지, 그래서 12월에 모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8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때 해결이 돼서 영제가 중평이라고 하는 연호까지 만들 만큼 그게
종식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10개월 만에 끝났다라고 하거든. 그 1차 한건의 난이. 근데 이때 이후로 영재는 5년이나 더 띵까 잘하고 여자 밝히고 메간매직 지가 하고 이러면서 189년에나 사망을 해요. 그리고 영재가 사망한 이후에 외척과 한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대부나 군웅들이 막 암투가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자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하다가 그때 뭐 십상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이 와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반통당 연합군한테 가서 뭐 해체되고 뭐 이게 2년에 걸쳐서 일어나요. 자, 10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황건적의 난을 2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군웅 활거의 시보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원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건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삼국지 연의에뿐만 아니라 삼국 기록에도 정말 삼국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저기서 도적으로 출몰하는 무군가가 있다고 하면 거의 태반의 한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파트 1, 파트 2라고 이게 하나는 지배 권력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민중의 역사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거죠. 삼국지연의는 삼국지연의뿐만 아니라 삼국지 시대라는 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가와 도교에 대한 민중이 종교적인 신앙의 생활로서 알고 있었었어요. 사이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저 사이비 종교를 믿었던 자와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붕괴의 원인은 한건의 난이 아니라 10개월 일어났던 그 난이 아니라 그것도 저는 의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한건이 봉기를 일으킨 건 맞아서 그것까지는 안 가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잖아. 이게 누군가 발굴을 하고 그래서 잡아 죽고 그 다음에 아차 싶어서 뭔가 일으키고 이러는 그 자체가 이렇게 보면 난의 개념이지만 다른 형태로 보면 자기 보호의 개념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저는 삼국지는 50% 이상의 목적이라 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분명히 중요한 건 한건의 난에 의해서 한나라가 붕괴된 게 아니에요. 5년이나 더 해먹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영재가 죽기 전까지 매간매직하고 여자 밝히고 다 했어 뭐 이러면서 살았다니까. 그러다가 군중의 암투와 지방 권력들이 막 폭주 그러니까 군벌 동탁이 폭주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군벌과 군벌이 견제하는 시대가 열리는 게 삼국지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한나라의 멸망에 꼬만한 계기는 마련했을 정도의 황건족의 난이 삼국시대가 열린 게 저 무지몽매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황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좀 심한 평가 아닌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에요. 나간중과 역사를 기록했던 유학자들은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있던 자들의 천하에 대한 욕심의 문제를 당시에 핍박받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저들을 도덕들이라고 뭉뚱거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한나라가 분열하는 원인을 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삼국지연의의 작가였던 나간중의 시대에도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이렇게 혁명처럼 일어났던 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말의 어수선한 시대에 막 치솟는 물가에 원나라 애들은 핍박 막 하고 있지 막 그래서 악이 받쳐서 저항했던 한족의 저항이에요. 이 홍건적의 난은 송나라 때 등장했던 불교하고 중국식 민간 종교랑 그다음에 뭐 만해교라고 하던데 뭐 조로아스토교 비슷한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어쨌든 불교의 시각에 가까워 그다음에 도가랑 합쳐져 있는 민중 종교 거기에 미륵 신앙이 합쳐지면서 백령교를 믿던 한족이거든요. 그들이 난을 일으킨 게 홍건적의 난이에요. 그 홍건적의 남녀에 참여했던 아주 유명한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나간정이 과거 시험에서 몇 번이나 떨어지면서 들어가려고 했었던 저 명나라 조정의 그 농민 출신의 황제, 초대 황제 주원장이가 이 홍건적 출신이거든. 백령교는 명교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 명교는 명나라 때 황제가 되었던 주원장이가 철저하게 백령교도를 말살에 가깝게 박살을 내버려요. 지가 황제 되고 난 다음에. 지가 백령교도이자 홍건족으로서 원나라를 상대로 막 싸움했던 그랬으면서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백령교도를 그래서 막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황제를 믿지 못하는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저는 영웅을 재평가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했던 저 앞전 방송부터 다 따져도 저는 영웅 따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자신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그냥 저는 떨거지 작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 장각을 무슨 개떡 같은 저 시대에 뭐 종교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시대의 혁명가 따위로 포장해주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고 지금 이 파트에서도 얘기 드리고 있지만 저 특별한 자들의 특별한 세상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 권력자 틈에서 유일하게 백성 출신이 그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갔던 게 한관이에요. 한관. 근데
그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학자들이나 뒤에 뭐 사대부들 막 이런 지배계층에 있는 애들 모든 문제를 황관한테 돌리잖아요. 막 악마의 탈을 저기다 막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간중 시대에도 그렇고 저 당시 한나라 시대에도 그렇고 민간이 믿던 종교였던 그 태평도를 믿던 신자들의 난을 저 군웅활구 한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성의 시각에서 한관이나 지금 말하는 한거는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